밀리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기가 좀 꺾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추미애가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처럼 추미애가 일단 기세가 꺾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인 하루인데, 오늘 오전에 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주 만에 최저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대폭락을 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되는 게 없습니다. 자, 뭐 가덕도 신공항 이것 때문에 TK에서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지지자들은 뭐 추미애 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론조사들의 트렌드를 보면 분명 추미애를 비판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호텔방을 뭐 전세방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말을 관훈클럽 토론회를 해서 지금 전국의 이 젊은 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실패한 정책 아니냐. 지금 뭐 종로구에 호텔 하나 바꿨더니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뭐 안 좋다. 게다가 요즘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시외에 있는 모텔방들 다 우리 보고 살란 말이냐. 거기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 무슨 성인들과는 대시라는 그런 모텔에 우리 보고 들어가 살라는 것이냐.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가운데 58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대폭락을 한 겁니다. 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보다 리얼미터의 지지율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표본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의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주 만에 최저로 대폭락을 한 것은 이제 정권 말기 현상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레임덕 현상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계속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좋을 것인가? 오늘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중단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과 서울 초접전 양상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계속되는 아파트값, 월세값, 전월세값 폭등, 코로나19 저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이반, 민노총이 집회하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폭발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탓은 안 합니다. 지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몇 명 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마치 이들 때문에 확산된 것처럼 맹비난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조사입니다. 긍정평가 잘한다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왔습니다. 42.5%.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반에 80%를 상회했고 한참 잘 나갈 때는 60%, 70% 고공행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조국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던 지난해 10월 둘째 주 주중집계
42.5% 이후 58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반면에 부정평가는 2.3%포인트나 오른 53.3%, 부정긍정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10.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4.2.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58주 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둘째 주 주간 집계는 취임 후 최저인 41.4%까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 집계는 42.5, 주간 집계는 41.4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58주 만에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대위기를 맞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와서 긍정보다 10.8%포인트나 많이 나왔다. 데드크로스도 이제 한창 차이가 큰 데드크로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특히 부정평가는 TK 7.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부정평가가 TK에서 이렇게 오른 것은 가덕도 신공항, 갑자기 당시 김해 밀양에서 꼴찌를 했던 가덕도에 갑자기 공항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의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그런지 아무튼 부정평가가 TK에서 급증했습니다. 인천, 경기 4.6%포인트, 서울 3.6%포인트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민심 위반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입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무슨 호텔방에 들어가 살라고 우리를? 참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욕을 안 먹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직업별로 보면 학생층이 7.7%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부정평가가. 이건 역시 호텔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직도 5.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레임덕을 떠나서 완전히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서울 지지율이 40%, 인천 경기가 41%로 전국 지지율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 부동산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시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 올라서 29.5%, 그러니까 32대 29.5니까 양당 간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특히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 지역 민주당이 29.1, 국민의힘이 27.7,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이 32%, 자, 그리고 민주당이 29.8%,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이 졌고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당 6.6%,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5.9%,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보다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대전지검, 청주지검, 법무연수원 곳곳에 화환과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화끈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대권 후보 지지율도 이낙연, 이재명을 압도하면서 1등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부러운 걸까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꽃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SNS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반대로 김건식 교수, 진중권 전 교수,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이 꽃길 사진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SNS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참으로 독특한 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참으로 부러웠나 보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 늘 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인지도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권 후보 1위를 하는데 추미애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추미애 책임이다, 추미애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의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윤석열보다 추미애가 문제가 더 많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가 느닷없이 꽃 바구니를 보고 있는 사진. 자, 어쨌든 이걸 보고 지금 추미애 역시 독특한 분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한테는 화환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꽃바구니가 온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꽃길 사진을 두고 지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SNS 계정에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윤석열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꽃바구니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뭔가 연출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 응원 화환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대검찰청 앞에 있는 이것들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놓아두지만. 그런데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냥 기분 좋다는 듯이 이 꽃바구니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들이 지금 SNS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질투를 느끼나 보다. 하는 일마다 사감이 잔뜩 묻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화환 세례를 두고 나이트클럽 개업 축하 화환이라고 조롱했던 진혜원 검사 등을 의식한 듯 나이트클럽 칼춤 신장 개업 입구에서 댕부장을 찾으세요라고 써었습니다. 칼춤 나이트클럽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칼춤 인사, 칼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댕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누워있는 병원 사진을 보고 댕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진중권 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건식 경남대 교수는 아예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김건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링크를 공유하며 법무부 꽃길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추미애 장관의 본심을 드러낸 것 같아 윤 총장은 지지 화환을 스스로 홍보하거나 찐 감동 표정을 연출하지 않았다. 자, 윤 총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대검 앞에 지지자들이 화환이 놓였을 때 윤 총장은 그 앞에서 사진 찍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가만히 있으면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주는 모양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추미애 장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작 연출 홍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식 교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의 페북도 모자라서 이제는 보좌관이 대신하는 인스타 정치까지 시작하는 모양이다. 인스타 계정을 보니 국회의원 추미애의 활동을 보좌진이 홍보하는 성격이더라. 본인 나서기가 명구스러워 보좌진을 통해 법무부 꽃길을 홍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앞에서 찍는 걸 의식한 연출용 사진이다. 야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추미애가 등장합니다. 꽃바구니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러주고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좌진을 시켜서 셀프 홍보하고 연출 사진까지 올렸다. 보좌진이 꽃길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자고 건의해도 저 같으면 말렸을 것이다. 참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윤석열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집회, 광복절 집회가 마치 최근의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브리핑을 했습니다. 완전 발칵 뒤폈습니다. 지금 이 정은경 본부장 또는 이 질병본부의 발표와도 전혀 다른 이상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니, 석 달이나 지난 8.15 집회가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서울시가 부랴부랴 오후에 긴급 해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코로나 확산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가 뭐 오후 몇 시에 600명을 넘었다, 800명을 넘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엄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장이,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코로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조건 보수 집회 탓이라고 우기는 것들 가만둬야 됩니까? 자, 민노총 집회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8.15가 문제야, 8.15가. 이렇게 브리핑한 서울시 어떻게 책임을 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요즘 서울시가 막갑니다. 뭐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이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냥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자, 내년 4월 7일이면 새로운 서울시장이 올 텐데 뭐가 이렇게 초조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이런 가운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이상한 브리핑을 해서 오늘 오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해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 전 일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오늘 오전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에서 GPS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할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민노총 집회와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10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101명이 확진 판정받은 이후 78일 만에 최다입니다. 100명을 넘었습니다.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1일 확진자 수는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100명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자 책임 소재 때문에 겁이 났는지 서울시가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석 달 전의 광복절 집회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자, 박 국장은 이 같은 급정세가 10월 말 할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민노총의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아니라 석 달 전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발생 상황과 지금 발생 상황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박 국장은 9월 이전에는 사랑제일교회나 8.15 도심 집회 등 확진자가 수백 명 이상 생겨나는 큰 집단 감염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근 양상은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15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있다. 8, 9월 큰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과학자, 이 의학자들도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무슨 말이나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박 국장은 치명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헬로윈데이 등과는 실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17일 권준욱 방대봉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코로나가 전국 유행의 기로에 섰다며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방대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확진자들, 지난 14, 16일 신규 확진자 661명 중 40대 이하가 334명으로 50.5%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박유미 국장의 이 브리핑은 사실관계도 의심이 됩니다. 자, 그러자 오늘 오후 서울시는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내고 8, 9월 당시 집단 감염의 여파로 지역사회에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남아있었고 최근 이러한 잔존 감염들이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오늘 오전 브리핑은 광복절 집회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보면 서울시의 오늘 오전 뉴스 브리핑은 가짜 뉴스가 아니었을까요? 자, 지금 경찰은 이 코로나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 뉴스의 생산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청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 그렇다면 오늘 서울시의 브리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SNS에는 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돌았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12명, 10시에는 632명, 11시에는 852명까지 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자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비롯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빨리 서울시를 신고해야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정말 가짜뉴스의 생산자, 유포자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오늘 오전 서울시의 브리핑은 충격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과연 그러면 신뢰성이 있을까요? 자,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측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최근 재확산 추세의 원인을 석 달 전에 열린 집회로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